안녕하십니까.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컨설팅 및 딜리버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규진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같은 팀의 강병화 매니저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소를 사례 기반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션의 목적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AWS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비즈니스 및 IT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아웃컴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이라 하면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으로 정의합니다. 과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부터 현재 비즈니스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전략이 수립되어 실행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클라우드 도입 전략 또한 기존의 전략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AWS 서울 서밋에서 엔터프라이즈의 효과적인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작년에 전달드렸던 내용을 좀 더 요약된 형태로 전달드리고, 후반부에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세션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자료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의 많은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도입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회사는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즉,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클라우드는 더 이상 뉴 노멀이 아닌 노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의 실제 활용률을 보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크 시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자연히 사용량에 따라 유연하게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이 단순 반복적인 운영 태스크를 제거하고 좀 더 가치 있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중요 서비스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높이고 지리적, 물리적 확장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클라우드의 밸류는 비즈니스 어질리티입니다. 신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신기술 도입에 대한 대응 속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비즈니스 요건을 IT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 AI, ML 등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아마 지금 현재 기업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플래닝부터 실행까지 걸리실 겁니다. 또한 작은 비즈니스 변경 요건을 현행 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조차 대부분의 기업에서 월 단위 혹은 주 단위로 실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이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 내에는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목표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의 복잡도, 그리고 상호 디펜던시, 그리고 각종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들에 기인해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IT 전략, 시스템 전략처럼 비즈니스의 전략에 얼라인된 5년,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클라우드 도입에도 적절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AWS의 CEO인 앤디 제시의 메시지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및 기술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을 쌓고 그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효율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을 위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카프 워크샵입니다. 카프라 함은 AWS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6가지 관점을 정의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 외에 다양한 변화가 수반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회사가 기존의 인프라를 구매하는 방법,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카프는 이런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사항을 담고 있는 프레임워크로 세부 내용은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언드리는 것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여러 부서 관점의 이슈 및 리스크를 식별하는 워크숍입니다. 비즈니스 및 IT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참여하여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회사 내 블로커 등을 식별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3에서 6개월간의 어떻게 보면 쇼텀의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카프 워크숍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셨다면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도입을 선제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전담 팀을 만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회사에서 클라우드 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권고드리는 팀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8명에서 10명까지의 크로스 펑셔널,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실행 권한을 받은, 그리고 결과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핸즈온 스킬을 가진 팀을 권고드리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부서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단시간에 최대한의 목표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팀을 만드시고 이런 팀에 미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든 기존의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이든 아니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체적인 전략이나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POC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을 만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담 팀을 만드셨다면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AWS 클라우드는 지금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시킬 수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서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런 방식으로 각 부서 혹은 각 개인이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앙에서 통제해야 될 어떤 보안이나 권한 측면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AWS 랜딩존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AWS 클라우드 내에 버추얼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물리적인 보안이나 물리적인 구성, 그 위에 전기, 네트워크, 보안, 랙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코드화가 되어 있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디플로이 하신 후에 컨피규레이션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 고객을 위한 어떤 착륙 장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빌드하거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기반이 되는 랜딩존을 만드셨다면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빌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무브하실 텐데 어떤 워크로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고드리는 것은 첫 번째 워크로드는 내부 컨센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가 큰 워크로드를 가져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것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쉬운 워크로드일 수 있고 다만 비즈니스나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의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한 효과가 큰 시스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시스템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에서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실 텐데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랜 세월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거나 서로 디펜던시를 갖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라이센스 비용이 늘어납니다. 저장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백업이나 복구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라이센스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의 재무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AWS는 이런 기업 고객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각각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RDB의 경우 오로라 혹은 RDS 서비스를 제공하며 키밸류 DB를 위해선 다큐먼트 DB, 그리고 그래프 DB, 메모리 DB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쌓으시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씀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변화도 빨리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세션에서 삼성전자의 어카운트 시스템,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기의 어카운트를 인증하는 시스템인데요. 글로벌리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오라클 RAC 기반으로 3개의 데이터 센터에 글로벌리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을 통해 무중단으로 옮긴 사례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작년 세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고자 할 때 효과적인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권고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의 밸류는 어질러티입니다. 기민함을 확보하기 위한 경험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드린 대로 기본적인 경험을 쌓으신 이후 실행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후 대규모 구축이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사항들이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아키텍처 프랙티스를 리딩하고 있는 강병화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강병화입니다. 바턴을 이어받아 지금부터는 AWS의 많은 고객분들 중에 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이션와이드입니다. 네이션와이드는 뮤추얼 펀드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포춘 100에 등재된 미국의 보험회사입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로 약 30조 원의 매출을 낸 금융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IT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다는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계시는 이 고객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서 지나간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7년부터 살펴보시면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험하시기 시작하시면서 3년, 5년 안에 80%의 서비스를 이관하시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이후 2,000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상세한 진단을 수행을 하셨고요. 2018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디케이트된 팀을 만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통해서 통제된 파이프라인과 그다음에 거버넌스 문서를 만들고 각 팀이 셀프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후 마이그레이션을 시범 수행하시다가 2019년도에는 315개의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고 이 중 8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환경으로 이관되었으며 63개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기업 상황과 견주어 보면 여러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업 고객분들이 단연간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계획 안에서 이관을 통제된 형태로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또한 잘 관리하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운영적인 그 정책들과 보안 정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내재화된 형태의 팀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시고 서비스를 개발하셔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기업 고객은
작년 2019년 저희 AWS의 가장 큰 행사인 리인벤트에서 발표를 해주신 고객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솔루션스의 총괄이신 라이언 휴즈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클라우드의 도입에 있어서 IT 임원의 지원은 주요하지만 비즈니스 관련 임원의 지원이 있으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2019년과 2020년의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2019년에는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영향도나 복잡성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의 경험이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비즈니스의 패턴, 기술 패턴,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의 메커니즘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클라우드에 이관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오너십을 가진 비즈니스 쪽의 현업들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을 인지를 하셨습니다. 즉, 매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료는 명세서로 전달되게 되죠. 여기에는 EC2, S3와 같이 사용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매달 비용이 사용량에 따라 가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의 가장 단순한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의 비용이 전달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업들은 10만 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다음 달에는 얼마가 예상되는지, 즉 10만 원이 늘어날지 아니면은 100만 원이 늘어날지 또는 다시 10만 원이 줄어들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IT에 문의하겠죠. IT는 이전에는 이러한 고민들 없이 계약을 잘 관리하고 구매를 잘 관리하면은 그리고 장애에 잘 대처하면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게 되면서 단순하게 서비스가 더 잘 돼서, 즉 고객의 유입의 증가로 더 많은 트래픽이 유발돼서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IT 부서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즉 지금 말씀드린 예제처럼 필요하지 않은 파일, 백업 파일들을 더 나은, 더 저렴한 서비스인 S3로 옮기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서 S3의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고 전체적인 IT 비용이 줄어들게 하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서 IT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와의 그 친밀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IT와 비즈니스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경험이 클라우드상에서 새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매트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즉 고객 한 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IT의 비용이 얼마인가, 한 명의 트래픽에 대해서 IT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비즈니스 지표를 추가적으로 이제는 클라우드 안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잘 활용하시면 비즈니스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게 되면 IT와 비즈니스는 더 가까워집니다. 네이션와이드는 이러한 경험들을 패턴화하여 2020년부터는 IT 업무의 우선순위를 비즈니스의 영향도에 맞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클라우드에 현재 가지고 계시는 도입 계획에 네이션와이드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임원분들이 클라우드 도입으로 기대되는 분들을 명확하게 식별하시고 이해하시고 클라우드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팀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의 성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30% IT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늘어난 트래픽을 잘 서비스해서 고객 유입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는 서로 상충된 목표지만 그런 목표가 필요하신 거죠. 비용 절감과 서비스 확장성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아키텍처, 이관 비용, 운영 모델, 환경 등을 지향하고 있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마일스톤이 끝나시고 나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일스톤이 끝나시게 되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 임원들 또는 현업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이관이 종료되었을 때 서로 각기 다른 성공에 대한 정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책임지고 리딩할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하셔서 팀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키시고 경험을 내재화하는 데에 그 계획에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IT에서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전 계획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기준이 틀리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이 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관하는 데 필요한 기간 또는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마이그레이션을 했었던 팀의 경험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잡도, 운영 및 인수 과정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좀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그 계획이 정확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경험 없이 잡으시기엔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축적하시고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이전에 만드신 계획을 맞춰보시게 되면 더 정확한 프로젝트 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계획이 어려운 이유는 클라우드에 대한 관련 기술, 서비스에 대한 단가, 그리고 최신에 대한 기술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팀의 경험치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계획을 작성하시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팀의 경험을 증대시켜서 내재화된 그 팀의 경험이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관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이션와이드의 이 여정도 3년 또는 5년 안에 80%의 서비스를 이관하시겠다라는 굉장히 유동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시작하신 계획이십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팀을 교육하고 그 경험을 내재화해서 반복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과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쓰셨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론칭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되신 거죠. 계획 수립의 가장 난해한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여지껏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을 지원하면서 느낀 수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약 5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약 30%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플랫폼을 바꾼다거나 또는 OS를 바꾼다거나 또는 약간의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코드를 조금 수정하시고 클라우드를 이관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나머지 20%의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서 재개발에 준하는 코드의 수정을 하시면서 클라우드에 맞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바꾸시는 것이 비즈니스에 큰 혜택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클라우드 향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새로 개발하는 이 업무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클라우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신규 개발하는 업무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획을 하시면서 동시에 쉽게 이관하실 수 있는 시스템들에 먼저 집중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키포인트 3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IT 그리고 비즈니스 임원들의 지원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팀의 경험이 내재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기획하시고 그렇게 수행에 집중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이관이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이관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클라우드 이관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